밤에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냐면 도의 요건 찍는다라는 얘기예요. 쿵쿵쿵쿵 찍는다 무엇을 옷을 쿵쿵쿵쿵 찍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옛날 전통이죠. 다듬이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옷을 뭐 광목으로 만들었나요? 뭐 이렇게 하얀 흰 옷을 입고 살았었는데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옷을 빨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림질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다림질 비슷하게 옷을 쫙 펴기 위해서 도류에다가 몽둥이로 이제 옷을 넣고 몽둥이로 두드리는 그걸 우리가 다듬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일까요? 초등학교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이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그 다듬이돌에다가 주로 옷을 하셨던 게 아니라 이불입니다. 이불 그 흰 천으로 되어 있는 이불에 그 광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빠셔가지고 풀을 먹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다듬이 방망이로 이렇게 똑딱똑딱 두드리셨어요. 마주 보면서 두 명이 동시에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죠. 굉장히 힘든 노동 중에 한 가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다듬이 방망이로 어머님이 선생님이 이제 말 안 듣는다고 많이 때리기도 하셨는데 물론 세게 때리진 않으셨죠. 그래서 야청도의성이라는 것은 다듬이질 하는 소리를 밤에 들으면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서리 내린 하늘에 달이 비치고 은하수가 밝아. 자, 그대로 첫 번째는 그대로 배경입니다. 그대로 배경인데 그 배경의 모습은 쓸쓸하냐 밝으냐 항상 우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따라가야 되겠죠. 서리는 일반적으로 슬픈 배경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달 따뜻한 배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뭐 어둠 속에 비춰주는 것으로서 정겨운 녀석으로 쓰이기도 하죠. 역시 긍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은하수가 밝아 역시 뒷부분은 좀 밝은 것 같습니다만 서리가 내린 게 좀 찜찜합니다. 그렇죠?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배경 어떤지 한번 다음 행을 보면 결정되겠죠. 나그네는 돌아갈 생각으로 마음이 간절하구나. 자, 나그네의 처지 쓸쓸한 처지네요. 그렇죠? 돌아갈 생각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간절하다. 너무나 돌아가고 싶구나. 그렇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 있지요. 그것에 어울리는 밤의 배경이라면 쓸쓸한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쓸쓸한 배경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쓸쓸한 밤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고향이 그립고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긴 밤을 앉아 있는 것이 주류에 잠 못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긴 밤 앉아 있는 것이 주류에 근심도 사라지려고 하는데 고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잠 못 들지만 그렇게 잠 못 드는 시간이 이제 새벽으로 막 깊어가면서 지칩니다. 지쳐서 고향에 대한 생각까지도 이제 지쳐서 떠오르지 않고 그렇게 잠들라고 하는 그 순간 어디선가 호련히 이웃 여인의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네. 자, 다듬이 소리 이 시에서 뭐 제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청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시어가 되겠죠. 결국은 이 다듬이 소리란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렇죠?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는 시어가 바로 다듬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더 부각시킨 작품이다. 이게 아마도 이 양태사의 야청도의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어디선가 호련히 이웃 여인의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는군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됐죠? 정리됐겠죠? 자, 배경 나타났고 그 쓸쓸한 배경 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커졌고 그러나 조금씩 그 그리움마저도 지쳐서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자, 그 다음 내용 어떻게 전개될까요? 볼까요? 자,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고 바람 따라 이르러서 자,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알죠? 다듬이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밤이 깊어 별이 낮아지도록 깊은 밤이 될 때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네. 계속해서 다듬이 소리에 대한 얘기고요. 고국을 떠난 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자, 왜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일본에는 그런 풍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듬이돌을 사용하는 건 우리의 풍속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타향에서도 들려오는 저 소리 아마도 우리 민족 그러니까 발해든 아니든 간에 어떤 나라였든 간에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사람이 그 일본으로 이주해 가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자, 떠난으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타행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 비슷하구나. 자,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고향의 소리와 너무나 같구나. 그렇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고향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슷하다라는 말은 고향을 더욱더 떠올리게 하는구나, 고향이 너무나 그립구나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해볼까요? 타국에서 듣는 다듬이 소리에 고향, 고국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복잡하지 않죠. 전혀 한시지만 우리가 한문을 배제해놓고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놓고 보니까 전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타국에 가서 쓸쓸한 밤에 잠 못 들고 전전반측, 전에도 얘기했었죠. 잠 못 들고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뭐 피곤하고 지쳐서 고향 생각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잠이나 들려고 하는 순간에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서 고향이 떠오르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 타국에서 듣는 소리지만 고향의 소리와 너무나 똑같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향을 떠난 상황에서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